앞의 영상에서 설명한 바대로 지도의 파란색으로 범주한 성곽들이 가장 동쪽 원고구려 영역 가까이 위치한 한나라대의 성곽입니다. 이 파란색 범주보다 동쪽 그리고 이보다 남쪽으로는 한나라 성곽뿐만 아니라 한나라 관련 아무런 유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학계 통설대로 현도군 퇴축에 따른 시기 구분과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범주의 지역이 제1현도군에 해당할 것이며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가 기술한 제2현도군은 이보다 서쪽 또는 서북 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 성곽의 성격과 그 유지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들 성곽 중에서 영릉진 고성과 백규보 고성은 그 동쪽의 자안산성, 평강산 고성, 적백성 고성과 분수령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단절되고 또한 초기 적성묘 분포지와 구분된다는 사실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구려 집단의 영역인 동가강 수계에 자리하고 있고 초기 적성묘 분포 범주 안에 포함되는 위치에 있는 자안산성, 평강산 고성, 적백성 고성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릉진 고성과 백규보 고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파란색 범주의 지역 모두 또는 그 일부가 기원전 1세기에 한나라 소유로서 기능할 수 없었다는 근거와 논리가 성립한다면 파란색으로 범주한 이들 지역을 제1현도군 지역으로 이미 확정하고 제2현도군 지역은 이 지역에서 서쪽 또는 서북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마자수 역시 이 파란색 범주의 바깥 그 서북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안산성은 한중사학에 의해서 한대 성곽으로 보는 것이 통솔이 되어 있는데 앞서 제1고구려현으로 비정됐던 환인하고성자 토성이나 집안 국내성 등과 마찬가지의 양상이 2000년대 들어서 벌어졌습니다. 유네스코 고구려 문화유산 등재와 동북공정 사업 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 동북지역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2004년을 전후한 시기가 그 기점입니다. 자안산성은 주로 80년대에 진행한 실측 조사에서 한대 유물과 요금대 유물이 수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대성과 구체적으로 현도군의 주요 현성으로 고려되었죠. 고구려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하여서 고구려와 무관하게 한나라가 한나라 때에 축성하여서 사용한 산성이라는 설이 우선 성립하였고 요 금대 유물이 출토된 사실을 근거하여서 그렇다면 한대에 처음 축조된 후에 요 금대까지 사용됐다고 볼 수 있으니 고구려 역시 사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는 설이 성립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대대적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자안산성의 축성 방식과 구조 등에 대한 면면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축성 방식 및 구조가 고구려 산성과 상이점이 있다는 견해를 근거하여서 역시 한나라 현도군 성곽이라는 기존설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은 지금까지 통설로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와 연구가 계속하여 진행되면서 그 전에는 출토되지 않았던 고구려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안산성은 고구려 시기에도 사용된 성곽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을 고구려 관련 다른 출토 유물과 비교해 보니 환인 오녀산성 사기층과 국내성 출토 유물과 유사함이 논증되어서 자안산성의 사용 시기가 기원 후 3세기에서 5세기 사이로 추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축조 방식 및 구조에서 보이는 애초 고구려 산성과의 상이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고구려 산성에서도 일부 발견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안산성의 축성 주체를
한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로 볼 수 있는 논리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학계 주요 학자들의 최신의 견해는 자한산성이 국내성과 비슷한 시기인 3, 4세기경에 처음 축조가 되었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서 자한산성이 한나라와 아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내에서 한나라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라의 유물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문화 교류와 전파 및 수용의 산물인가 아니면 직접 지배의 흔적인가. 평강산 고성은 자한산성에서 남동쪽 2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성이 자리한 평강산은 명칭이 산이지만 표고 20m로서 면적이 넓고 평탄한 구릉지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강산 고성은 평지성으로 분류됩니다. 평강산 고성은 그 자리에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성곽시설이 남아있지 않지만 사학계 통솔이 현도군 현성으로 비정하는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등과 가까운 사실, 그리고 성 유지에서 한대 유물이 출토된 사실, 성벽이 토축된 사실을 근거하여서 서한식이 고구려현의 치수로 보는 견해가 있는 등 현도군 현성 내지 시설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며 성 유지에서 흙과 돌이 섞인 더미 등이 발견된 사실도 있는 바 고구려 성의 평지성의 특징인 토석 혼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대 유물이 발견됐으니 한나라 현도군 성곽이다 라고 우기면 도리가 없습니다. 자한산성과 평강산 고성은 2km 거리를 두고 동가강에 연하여 있습니다. 두 성은 서로 기능상 상보적 성격의 성이 분명합니다. 자한산성은 그 산성 자체가 3세기에 고구려가 쌓은 성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통솔이 강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강산 고성은 성지 조사 전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유지가 크게 훼손된 까닭에 이렇다 할 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한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만약 한중사학계 통설 및 주리설대로 자한산성과 평강산 고성이 한나라 현도군 성곽으로서 기원전 2세기 말에 현도군 설치 시에 축성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사학계 통설이 정의한 제2현도군 시기인 기원전 1세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력 내지 성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하는 근거와 논리를 수립하여서 반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평강산 고성의 서남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산 고성이 있는 통화시 동창구 두도구 부근 평강산에서 그 남동쪽으로 20리, 즉 약 9km경에 금창진 약진촌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가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최대 다층 문화 유적인 만발바자 유적이 있습니다. 이 만발발자 유적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총 6개의 문화층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사기층은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 전후에 해당하는 문화층으로서 초기 철기 시대 및 고구려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문화층입니다. 이 사기 문화층을 중심으로 만발발자 유적과 적성묘 문화의 관계를 이종수, 강인욱, 양시은, 오강원 등 국내 대표적 고고학자들의 견해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1세기에 이 지역의 한나라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없었던 사실 근거를 수립하겠습니다. 이종수는 통화 만발발자 유적 집장유의 개통과 성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국 길림성 문물고고 연구소와 통화시 문물관리 판공실에서 2019년에 발간한 통화 만발발자 유지 고고 발굴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만발발자 유적의 토강묘에서 적성묘로 변화하는 묘제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심양 정가화자 지역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만발발자로 유입된 토강묘가 그 지역의 석관묘, 대석계묘 등과 함께 기원전 2세기경에 적성묘로 전환하였다고 하였으며 적성묘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석계묘의 경우 5개의 적성묘 단계를 거쳐서 적성묘로 이행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종수는 대석계묘를 대개성묘로 적고 있는데 대석계묘가 학계의 통용 명칭입니다. 강인욱은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고조선의 모피 교역이라는 주제와 그 측면에서 만발발자 유적에 주목하였는데 우선 고구려 적성묘의 가장 오래된 원형을 기원전 279년에 해당하는 조 해문왕 20년이라는 명문이 있는 인상여의 꺽창이 출토되어서 기원전 3세기로 편년되는 압록강 상류 장백현 호로도촌 적석총으로 판단하였고 이 압록강 중상류 유역의 고구려계 적석총 문화 집단이 통화 지역으로 진출하여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 지역의 대석계묘 집단과 공존하다가 최종적으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에 적석총으로 표상되는 고구려 집단에 의해서 통화 지역이 통합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양시은은 통화 만발발자 유적을 통해 본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통화 만발발자 유적의 토기를 분석하여서 고구려 토기의 기원을 연구하였는데 만발발자 사계층 유적의 토기 양상은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수기의 적성묘 집단에 의해서 이들 지역이 고구려로 통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이 사계층의 연대를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만발발자 지역의 토기 전통은 청동기 시대부터 고구려 건국 이후까지 계속하여서 이어졌으나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그 유적과 유물의 집중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는 사실을 근거하여서 이 만발발자 지역의 원주민 집단이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집단이 아니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즉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압록강 중상류 적성묘 집단에 의해서 이 만발발자 지역이 피동적으로 흡수되었다는 말입니다. 오강원은 고구려 초기 적성묘의 출현과 형성 과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전형적인 고구려 적성묘가 그 양식을 갖춘 시기를 기원전 1세기로 보고 있으며 그 원형을 압록강 중상류가 아니라 환인 지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강원은 환인 일대의 대석계묘 집단이 기존 대석계묘의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에서 자연스럽게 고구려 적성묘의 원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원형의 출현은 풍가보자 사오묘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 풍가보자 사오묘를 기준할 때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고구려 적석총에 원형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초로 편년되는 만강루 구분에서 무기단식 석관 적성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오강원은 고구려 적석총이 토착 집단의 대석계묘에서 적석총의 원형에 해당하는 적석식 대석계묘 즉 대석계의 적성묘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과도기에 해당하는 무기단식 석곽 적성묘로 발전한 후에 기원 전후에 출현하는 기단식 석곽 적성묘로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즉 환인 만강루 구분군에서 관찰되는 무기단식 적성묘는 고구려 적성묘가 비로소 출현함을 의미하고 또한 그 규모가 대형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만강루 구분군을 위시한 환인 지역에서 과거와 달리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수장층이 출현하였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환인 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무기단식 적성묘는 단기간에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통화 만발발자로 대표되는 동가강 즉 혼강 중상류 지역에는 기원전 1세기 초에 그리고 압록강 유역에 해당하는 지반과 자강도 일대에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퍼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종훈은 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성묘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초기 고구려 적성묘가 환인 통화, 지반, 위원 인강 장백 등 동가강 및 압록강 수계에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전국 연계 철기 문화를 수행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양상은 석관묘나 대석계묘가 대석계 적성묘를 거쳐서 무기단식 적성묘로 발전했는데 동일 지역의 동일 집단 내에서도 기존의 석관묘 및 대석계묘 방식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이들 서로 다른 양식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훈은 혼강과 압록강 수계, 즉 동가강과 압록강 수계에서 적성묘 문화권을 총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각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존 묘제와 전국 연계 철기 문화를 바탕하여서 적성묘가 출현하였으며 기원전 1세기에는 이미 이들 모든 지역이 교류와 전파를 통해서 하나의 권역으로서 일원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성묘는 지배계급의 1인묘입니다. 따라서 적성묘의 파급은 동일 군사 정치 집단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적성묘는 압록강 수계와 동가강 수계를 따라서 밀집해 있습니다. 동가강 수계의 경우 환인에서 동가강 상류에 해당하는 통화시 일대까지 강을 따라서 고분군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분군 라인의 비교적 끝에 위치한 만발발자 유적은 기원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에 고구려계 적성묘 집단에 의해서 장악된 후에 고구려 건국 이후에도 중간에 단락됨이 없이 꾸준히 생활 유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근에 평강산 고성과 자안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에서는 한대 유물이 출토되었고요. 쉽게 말해서 설사 이 성곽들이 한나라 현도군과 관련된 성곽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원전 1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현도군 군현성 또는 방위성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 서남쪽에 있는 적백성 고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백성 고성은 출토 유물과 위치 등을 근거하여서 제1현도군과 제2현도군 시기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상은태연이 비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원전 2세기 말에 설치되어서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약 210여 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 물질 문화상을 살펴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면 지도상에서 적백성 고성 근처에 동가강 즉 혼강의 좌우에 표시된 장소들은 청동기 말기부터 고구려 초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전후까지의 유적입니다. 지도에 특정 장소를 표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동북아 역사의 자료에서 구글 지도로서 그 위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잘못된 위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반경 10km 내에 협소한 지역에서도 동일한 지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표시한 유적들 외에도 통화시 일대에는 청동기 및 초기 고구려 유적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에 표시한 지역은 초기 적성묘와 관계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이들 동가강 좌우의 유적들을 통칭하여서 학계에서는 강연문화라고 합니다. 이들 지역의 좌우에 강연촌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기도 하거니와 해당 유적들이 동가강을 따라서 집중돼 있어서 강연문화라고 통칭합니다. 이 유적군에서 북서쪽으로
적백성 고성의 동쪽 인근에 있는 여명이라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여명은 여명촌에 있는 유적군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중국에서도 자료가 널리 공개된 바가 없고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된 바가 없는데 정경이의 논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 여명 유적은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에 해당하며 특히 상고시대 제사 유적인 원영제단이 1989년에 발견되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원영의 제단 유적은 만발발자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압록강과 동가강, 송화강, 길림합달령 일대에 이르기까지 총 40여 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여명촌과 동창구의 만발발자 유적을 아울러서 여명문화라고 일컬었으나 그 후에 만발발자 유적의 대대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문화의 중심지가 만발발자임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들 지역을 통칭하는 문화 명칭이 만발발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즉 통화시를 중심하여서 동가강의 남북과 동서 지역이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고구려 시대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동일 정치권 내지 문화권이었던 것이죠.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환인 지역에서 발생한 적성묘 문화가 만발발자 지역에 들어오고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는 적성묘 주체 집단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토착 세력이 장악되었으므로 만발발자와 동일 집단이자 환인과 만발발자 사이에 위치한 적백성 고성을 위시한 그 지역 역시 동일한 시기, 늦어도 기원전 2, 1세기에는 만발발자와 마찬가지로 적성묘 주체 집단에 의해서 통합되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그 인근의 강연 문화를 통해서 사실임이 증명됩니다. 우선 동북아 역사넷의 하룡도 유적의 정보 페이지는 하룡도 유적을 비롯한 강연 문화 유적군의 편년이 청동기 말기에서 고구려 초기에 해당하는 사실에서 고구려 주몽시대, 즉 고구려 건국 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는 기원전 1세기죠. 고구려 초기 적성묘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김종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 강연문화 유적군의 편년을 청동기 시대부터 고구려 초기까지의 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들 지역의 적성묘에 대한 편년 역시 생활 유적의 연대와 동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남두둔 및 하룡도 고분군의 무기단 적성묘에 대해서는 그 편년을 기원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원전 1세기 초로 구분하였습니다. 적백성 고성 인근의 유적인 강연 유적군을 살펴보면 하룡두와 남두둔의 생활 유적 그리고 무기단식 적성묘 등이 기원전 1세기 아주 보수적으로 볼 때 기원전 후 시기의 것으로 분석되므로 적백성 고성이 과연 제2현도군 시기에 현도군 현성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의강 유역은 어떠할까요? 부의강 유역은 한중사학의 통설 및 주류설에 의해서 비류국이 비정돼 있거나 비중 있게 고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류국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동명성왕 2년인 기원전 36년에 비류국 국왕 송양왕이 고구려에 투항해 옴으로써 다물도로서 고구려 영토에 흡수되었습니다. 먼저 비류국의 왕성으로 고려되는 나합성이 부의강이 동가강에 합류한 직후에 만곡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 적성묘 유적으로서는 비교적 북쪽에 있는 유적은 소왕구 유적과 대왕구 유적입니다. 소왕구와 대왕구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 구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 이전에 해당하는 유적입니다. 적성묘는 대왕구 유적에 30여 기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소형 적성묘입니다. 따라서 대왕구 유적의 적성묘는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됩니다. 대왕구 유적의 동남쪽, 비류국의 왕성으로 고려되는 나합성에서 서북쪽 20리, 약 9km경에 위치한 북전자 왕이구에 소재한 초기 철기시대 주거 유적인 일명 왕이구 유적은 김정은의 논문에 따르면 2009년까지 기원 전후에 해당하는 유물이 보고되었으며 그 인근에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로 편년되는 무기단 적성묘 및 대석계 적성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왕이구 주거 유적 유물의 편년을 근거하여서 왕이구 무기단 적성묘를 매우 보수적으로 기원 전으로 편년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근거한 자료보다 더 최신의 자료인 2020년 중국 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진행된 총 4차의 발굴 조사 결과 새롭게 계속하여서 출토된 유물에 따라서 왕이구 주거 유적의 편년이 서한 초기부터 그 말기까지인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로 감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왕이구 무기단 적성묘 역시 기존 기원 전후 편년에서 왕이구 주거 유적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까지로, 즉 늦어도 고구려 건국 전후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 중엽까지로 편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 송양왕이 투항해 옴에 따라서 비류국이 다물도로서 고구려 영역에 흡수된 시기는 동명성왕 즉위 2년에 해당하는 기원전 36년입니다. 한중사학계에서는 부의강 유역을 비류국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왕이구와 대왕구 등의 초기 적성묘와 그 인근 생활유적의 편년이 기원전 1세기 이전입니다. 즉 문헌 기록과 고고 물질 문화상이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적성묘와 관련해서 고고학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원전 1세기에는 초기 고구려 영역에 해당하는 동가강 및 압록강 유역 그리고 자강도 일대에서 적성묘 문화가 일원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 문화 교류가 아니라 환인 또는 집안 지역의 우세 집단에 의해서 각 지역이 통합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가강 상류 자한산성과 평광산 고성 지역에서 그 아래로 적백성 고성 그리고 부의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초기 적성묘의 이식 현상은 모두 기원전 1세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 물질 문화에서의 사실은 임액의 침입을 받아서 군을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겼다고 한 삼국지 동옥저전의 기록, 그리고 비류국의 송양왕이 투항해 와서 비류국에 다물도를 설치했다 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 2년조의 기록 등 문헌 기록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는 모두 군사 행동이자 영토 확장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유리왕 33년 즉 서기 14년에 예맥정벌과 현도군 고구려현 공치 사실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예맥과 고구려현은 고구려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동가강 수계의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평강산 고성이 그 당시에 한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분수령 서쪽에 있는 양맥 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동가강 수계의 한성들을 접수했어야 합니다. 설사 사학의 통설대로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평강산 고성 등이 한대 현도군 성곽이었다 하더라도 기원전 1세기에는 이미 이들 지역이 고구려의 판도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가 기술한 현도군 정보는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평강산 고성 등이 있는 동가강 수계와 무관하며 분수령 서쪽에서 해당 지역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